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두 문제가 나는데 우리 이제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시나리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사원관리점.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안에 보게 되면 사원 명부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부서, 직위, 기본급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입사일이 2021년도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런 형태로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게 이게 이제 값이죠. 값을 보니까 그 제목이 기본급도 있고요.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네요. 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의 합계 전부 다 이제 합계로 돼 있어요. 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의 합계가 이제 실제 데이터 값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행이라 그랬는데 왼쪽에 보니까 이제 부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인데 위쪽에 보니까 이제 직위가 대리하고 주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이름하고 모드라고 돼 있는데 얘가 이제 필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필터 하나, 행 하나, 열 하나, 값 2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기본급의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나타나 있고요. 기본급의 합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나타나 있고 상여금의 합계도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가 지금 A의 4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에서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이 사원 명부 테이블에서 이름, 부서, 직위, 기본급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하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특정 열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은 이제 A의 4번 셀부터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가 A의 4번 셀을 먼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요.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해서 데이터 가져오기요.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우리 요 ACCDB라는 요 파일이 우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요 파일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쿼리 마법사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맨드 1급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기본 모의고사 요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기본 모의고사 그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ACCDB 파일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원관리라는 ACCDB라는 요 파일이요. 해서 사원관리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리 마우스하고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 사원 명부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사원 명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 명이 떴으니까 앞에서 우리 더하기 표시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요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 모든 필드 명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게 아니죠. 해서 문제 시킨 거 그것만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해서 우리 이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직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기본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해서 문제 시킨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4개 열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요 4개 열을 이제 가지고 갈 건데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입사일이 2021년도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하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테이블에서 요 4개 열들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이제 입사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일도 이제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뒤로 요거 이제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입사일까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사일이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2021년도의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 조건을 여기다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21년도다. 그러면 2021년도 그 데이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찍어보면 이 입사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이 쫙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연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시간 형태로도 되어 있지만 시간은 전부 다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연, 월, 일까지 싹 다 들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2021년 우리 1월 1일 이상 그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밑에다가 작거나 갖다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2021년 1월 1일 이상 2021년 12월 31일 이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걸 거 다 걸었으면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죠. 문제에서는 뭐 특별하게 정렬을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는데 지금 우리가 작업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 이제 엑셀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떴어요. 그때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줄 거죠.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A의 4번 셀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A의 4번 셀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A의 4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온 이런 이제 필드, 이런 각각의 열들을 우리가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죠.
일단 갖다 놓기 전에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기본급하고 상여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갖다 놓고 이것들의 이제 합계가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서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직위는 우리가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제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이제 화면상에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 먼저요. 이름 먼저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필터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부서가 아까 행에 있었으니까 부서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직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죠. 그리고 아까 문제 봤을 때 우리 값으로 표현된 게 기본급하고 상여금이요. 기본급 요거 이제 먼저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값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우리는 상여금이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가져다 놓을 수가 없겠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상여금은 계산 필드로 만드는 그 문제가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터, 열, 행, 값 하고 이렇게만 일단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급을 가져다 놨을 때 기본급의 이제 기본급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맞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 그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메뉴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디자인이요. 그래서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요거 이제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요 세 개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에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 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피벗 테이블은 아래쪽에 보니까 열의 총합계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행의 총합계도 둘 다 나타나 있죠. 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표시가 됐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탭에 작성된 것 중에서 아무거나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 메뉴에 이제 디자인에 우리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총합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 이 두 가지가 표시가 안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합계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맨 첫 번째 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 아래쪽에 있던 열의 총합계가 싹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요 지상도 이제 끝난 거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에 상여금이라는 그 계산 필드를 삽입하래요. 삽입해서 상여금을 이제 계산해라. 그때 상여금은 기본급 곱하기 15% 요걸로 이제 계산한 다음에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할 때는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 메뉴에 이제 메뉴 중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이곳에 보면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첫 번째 거 우리 이제 계산 필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필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때 상여금이라는 그 계산 필드를 삽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필드 이름은 우리 상여금이다 라고 해서 상여금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수식 쓰는 곳에 이제 내려가서 상여금이라는 거는 기본급 곱하기 15%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필드 명이 이제 기본급이다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드 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필드 명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직접 기본급하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계산한 다음에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이제 하래요. 우리가 반올림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함수가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내가 계산한 거 그걸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만큼 계산한 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 이제 반올림 해달라. 그때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자릿수를 -4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 얘기는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 필드 계산할 거 다 해줬죠? 이름하고 이제 수식을 싹 다 이제 입력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추가 버튼 이제 클릭하고 나면 상여금이라는 그 필드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상여금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상여금이 우리 값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상여금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부서 필드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부서 필드를 봤을 때 광고보다 기획보다 우리 유통보다 인사보다 판촉보다 하고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부서명들이 이제 표시가 될 때 지금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판촉보다 인사보다 유통보다 기획보다 광고보다 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부서에서 첫 번째 글자를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우리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서명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있죠. 해서 내가 여기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판촉보다 인사보다 유통보다 기획보다 광고보다 해서 요 순서대로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값 영역의 모든 데이터에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은 그랬어요. 우리 값 영역 그랬으니까 실제 값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그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숫자 뒤에 이제 원을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만약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0, 1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일 때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샵, 샵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 샵, 샵, 제로 요거를 이제 써도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실제 값이 0일 때 0, 1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샵, 샵, 제로 요거를 이제 써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제 붙여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1이라는 그 글자만 붙도록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1 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급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요. 기본급이 지금 요만큼 들어있고 요만큼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우리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지표준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샵, 샵, 제로 샵, 제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직접 원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표시 형식이 이제 싹 다 바꿨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기본급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제 상여금의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해서 이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클릭
클릭했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사용자 지정 찍어주고요. 지표준 요거 이제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샷, 샵샵 제로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원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다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상여금도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유통부의 대리에 해당하는 그 기본급의 자료만을 별도의 시트에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유통부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대리에 해당하는 그 기본급이요. 우리 대리의 기본급의 그 데이터가 지금 95만 하고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95만원 요 셀이요. 요 셀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셀에서 우리 B의 9번 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거 좀 더 이제 확대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된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유통부에 우리 직위를 보니까 이제 대리의 기본급의 그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때 시트명을 유통부 대리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분석 작업 1번 그 시트 앞에 위치시켜라.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이렇게 이제 이미 작성이 됐고 이 시트명만 이제 바꿔주면 되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시트 2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우리 여기다가 유통부 대리 이렇게 이제 5글자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쳤을 때 이곳에 나타난 그 시트명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벗 탭을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죠.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이름 모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그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맨 윗부분에 써 있는 이런 제목들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 부서도 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싹 다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우리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서 단가가 이제 B의 15번, 16번 셀에 들어 있대요. B의 15, 16이다 그러면 지금 이 단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가가 다음같이 이제 변동을 할 때 매출액의 합계 2의 12번 셀이요. 2의 12번 셀에 지금 여기 합계가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매출액의 합계가 변동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2개를 만들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단가 증가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단가 감소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제품의 단가 B의 15번 셀은 300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부품의 단가 B의 16번 셀은 600으로 이제 증가가 된다. 지금은 이제 291이다, 580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이 이제 300으로, 600으로 이제 증가가 될 때 그때 이 매출액의 합계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단가 감소에서 완제품 단가가 이제 250으로 그리고 부품 단가가 이제 550으로 그렇게 이제 감소가 될 때는 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메일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들어가 주면 되겠죠. 시나리오는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에는 지금 만들어진 그런 시나리오가 없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라는 요 단추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추가라는 단추를 눌렀더니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단가 증가요. 그때 이제 단가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증가라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그때 이제 변경 셀이요. 그때 이제 단가가 요 B의 15번, 16번 셀에 들어있죠. 이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B의 15번, 16번 셀이 지금처럼 291 그리고 580하고 그렇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때 우리 B의 15번 셀은 300으로 그리고 600으로 그렇게 이제 증가가 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00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B의 16번 셀은 이제 600으로 바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다 끝난 거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단추를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추가를 눌렀더니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단가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변경 셀은 똑같겠죠. 아까 첫 번째 거랑. 해서 지금 이 영역이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지금 현재는 291, 580인데 그게 이제 250으로 550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250이라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55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단가 증가다, 단가 감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약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값들이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우리는 2의 12번 셀에 들어있는 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결과로 나올지 그게 궁금한 거죠. 해서 결과 셀이 지금처럼 2의 12번 요 셀이 찍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B의 15번, 16번 셀에는 현재 값이 291, 581 때 그때 이제 매출액의 합계가 지금처럼 요만큼이 됐는데 그때 이 단가가 300이다, 600이다, 그리고 250, 550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매출액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좀 우리 시나리오 끝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A의 15번, A의 16번 그 영역의 이름을 판매 형태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해당 범위를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A의 15번, 16번 이 두 개죠. 이 두 개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이름 상자 이곳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A의 15다 하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판매 형태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이름 정의가 끝났죠. 그 다음 지휘상 보니까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B의 4번부터 B의 11번 그랬습니다. B의 4번부터 B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는 A의 15번, A의 16번 그 영역의 목록만 표시가 되도록 판매 형태라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두 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판매 형태다.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를 했죠. 그 이름 정의한 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제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제한 대상이요.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 아니라 우리는 특정 목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해서 목록이다. 이렇게 찍어주고 그때 이제 원본이요. 원본 데이터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어요? 요 두 개 셀에 들어있죠. 근데 이 두 개 셀에 우리가 아까 이름을 판매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정의해 줬죠. 그 판매 형태 그 이름 정의한 거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판매 형태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름 정의했던 그 이름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읽어보니까 B의 4번부터 B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이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같이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해라.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점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점도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제목은 입력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설명 메시지는 목록에서 한 칸 띄고 선택하세요 점까지 똑같이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제품이다 부품이다 이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곳을 어떤 특정 셀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목록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그 내용이 이곳에 짜잔하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이제 다 맞게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시나리오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냥 어떤 메뉴에서 뭐 선택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됐든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됐든 시나리오가 됐든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